반갑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경제지식 한 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ETF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이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계좌들이 연간 납입 한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ISA는 2천만 원이고 연금저축이랑 IRP는 합쳐서 1,800만 원.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더 투자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계좌에서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대로 모아가시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절세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모아가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만약 모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 내용을 보면요, 배당소득세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돼서 45%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은행이잖아.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으로 딱 끝나지만 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월급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랑 합쳐져서 24%, 35%, 최대 45%에 가까운 누진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ISA 계좌에서 ETF를 모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국내 ETF나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런 ETF는 괜찮나요?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항목에 보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오직 국내 상장된 해외 ETF라는 점입니다. 미국 지수 추종이라든가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나스닥 다 포함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미국 ETF면은 죄다 배당소득세로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1억 원, 2억 원이 넘어가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 나중에 아파트를 사야지, 목돈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요, 무조건 연금계좌나 IRP부터 꽉 채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ISA에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연금계좌나 IRP 같은 경우에 55세까지 묶인다거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종합과세가 된다거나 그러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중장기 목표로 자금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가 사실상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딱 9.9%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맞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연금저축이나 ISA를 다 채웠으면 어떡하나요? 이럴 때는 국내 상장 ETF가 아니라 아예 해외 상장 ETF, 즉 우리가 아는 QQQ나 VOO, SPIU 같은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담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10억 원을 벌어도 딱 22%만 내면 끝이라는 건데요. 종합소득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22%도 너무 무거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종합과세랑 비교하면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직접 투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매달 200만 원씩 5년을 모아서 총 원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이게 잘 되어서 총 3억 8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익금이 2억 6천만 원이죠. 만약 이게 국내 상장 해외 ETF였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대략 38% 구간에 맞는다고 치면은 세금이 무려 7,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상장 ETF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2% 분리과세니까 세금이 5,720만 원이죠. 벌써 여기서 1,8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건보료 상승, 지방소득세 상승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일반 계좌에서는 웬만해서는 국내 ETF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난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연금 계좌나 ISA부터 납입금을 꽉꽉 채우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요. 2순위로는 이것까지 다 채웠다면 국내 상장 ETF가 아니라 해외 상장 ETF, 한마디로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ISA가 정말 최고인데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이나 1,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종합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ISA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이 딱 9.9% 한 번만 내면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금 2억 6천만 원 발생했을 때 세금 기억하시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모았을 때 세금이 7,400만 원이 나가고요. 해외 상장 ETF,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5,7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인 2,574만 원이 나가는데요. 엄청나죠? 그리고 ISA가 좋은 점은 만기 때 알아서 세금을 떼주니까 과정도 편하고 세금으로 나갈 돈을 아껴서 최종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S 계좌에 1억 원 5년치를 빠르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ISA 계좌에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ISA 계좌를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보실 분들에게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 관련 세법을 계속해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부터 해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등등 여러 가지 세법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미래에는 세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세계좌 혜택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안 되게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들여서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이 세금 때문에 뒤통수 맞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